안녕하세요. 대현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세계대학교 랭킹을 믿으시나요? 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많이 보시면 QS 월드 랭킹이라는 걸 많이 보시게 되는데 과연 뭐 저게 뭐라고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라 하면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란 무엇이냐라고 구글링 딱 치시면 위키피디아에 나옵니다. 그쪽에서 쭉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각 국가별로 대학을 평가하고 순을 매깁니다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대학교를 서로 비교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순위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질 또는 경험적인 통계에 기초를 둡니다 라고 나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질, 이 말은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구멍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했으니 우리는 뭐 평가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교육자, 학자, 학생, 지망학생들이 여론조사에 의하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 이런 순위는 종종 대학에 입학 과정에 있는 지망학생들이 이용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참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했으니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종종 때때로 항상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종종 때때로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내 아이를 보낼 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보통 지금 용어 정리를 했으니 두 번째로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QS 월드 랭킹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더 타임즈 월드 랭킹을 보고 그 다음 US 유스 랭킹을 봅니다. 이 세 가지 랭킹을 매기는 게 특징이 있는데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QS 월드 랭킹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디서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랭킹 접한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QS 랭킹이고요. 더 타임즈 랭킹은 대부분 영국 대학교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신뢰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럼 US 유스는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대학교 랭킹을 참고한다 하면 저희가 US 유스 랭킹을 많이 참조한다라는 거, 그 세 가지가 가장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 알고 시작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QS 월드 랭킹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대학교 랭킹을 매기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들이 뭐라고 대학들 랭킹을 매기는지.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한 누군가는 뭐냐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대학교 랭킹을 누군가 매기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랭킹을 매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과연 누구냐 이거죠. 그걸 추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생각할 때는 정답은 학부모예요. 학부모, 그 대학교들,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 내 요구사항의 집합체가 이런 월드 랭킹을 매기는 기관들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보시면 학부모들은 이해가 편해요.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내가 그 사회를 잘 모르니, 그 나라를 잘 모르니 랭킹을 따져서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 내가 학생을 뽑고 싶은데 얘가 호주에 있는 커팅 대학을 나왔어. 그럼 이 학교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겠죠. 아니면 싱가포르 SMU를 나왔어. 도대체 이 학생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죠.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밌는 건 대학교들도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들은 왜 요구를 할까요? 저희 나라 문제 많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에서 미달 사태 많이 나는 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 그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해외 유학생 유치하는 나라에서는 많이들 요구하죠. 우리 대학 랭킹을 위해서. 그럼 이 세 가지 주체에서 요구를 하니 누군가가 규합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QS 랭킹, US 유스, 더 타임즈 공기업은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모두 다 사기업이라는 거예요. 사기업이 랭킹을 매기다 보니 주관적인 요소가 항상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기업이 매긴 랭킹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바로 QS 랭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QS 랭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대학교 평판, 아카데믹 펄 리뷰라는 거. 대학교 평판에 대해서 저희가 40% 점수를 줍니다. 두
두 번째는 교수당 학생 수가 20% 점수를 줍니다. 세 번째는 교수당 인용률, 논문 인용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2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생 비율 5%, 국제교직원 비율 5%, 총 100%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대학교 랭킹을 매깁니다라고 딱 공지가 돼 있어요. 재밌죠? 학문적 요소보다는 평판도가 40%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판도로 평가를 하는 게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아니고요.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 대학교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S 랭킹 치세요. 치시면 21학년도 국내 랭킹 쭉 뜹니다. 보시면 부동의 1은 서울대이죠. 서울대학교, 두 번째는 카이스트입니다. 세 번째가 고려대, 네 번째 포항공대, 다섯 번째가 연세대학교예요.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랭킹이랑 조금 다르지만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넘어갈 정도 순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대, 한양대, 경희대, 광주과학기술대, 이대. 네 맞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조 하나 아시죠? 서연고를 바라보니 카포가 보이더라. 카포를 서성이니 한양대가 서운하더라. 중경회 씨의 건국콩이라. 어떻게 보면 참 저희가 그 입시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서성한 카포, 그 다음에 중경회 씨, 건국콩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는데 여기 QS 랭킹이랑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조랑 다른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서강대입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는 서강대가 그래도 카포 밑이 아니냐, 그래도 성대나 한양대 그 급 이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일반적인 평판도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10위권까지는 서강대는 배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강대를 찾으시면 카톨릭 대학교가 한 단계 위입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밑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판도가 40%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 회에서 외국에서 평가할 때는 좀 높은 순위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카톨릭 대학교 왜 랭킹이 높을까요? 의대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자, 그래서 이런 랭킹을 좀 국내 대학 랭킹을 좀 알아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좀 차이점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로는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어디까지? 아시아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주요 5개 대학, 대만까지 지금 6개 대학으로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문화도 이질적이고 나라 특성도 다 이질적이지만 그래도 동양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들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결론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표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2015년, 그리고 파란색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2021년도 순위입니다. 저가 왜 2015년도, 2021년 나눠놨을까요?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즉 2015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변화를 보면 어느 대학이 우상향하는 대학인지, 좋은 대학으로 계속 발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대학인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QS 랭킹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내가 이 대학이 몇 등이다 몇 등 이걸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고 가는 대학이 우상향하는 대학인지 정체되어 있는 대학인지 파악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NUS가 2015년도에 22위 하다가 11위까지 올라갑니다. NTU는 더 극적이죠. 39위 하던 학교가 13위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우상향하는 학교죠. 그렇다면 서울대를 한번 봅시다. 서울대학교 31위를 하다가 현재 37위예요. 정체돼 있죠. 또 정체되어 있는 학교는 홍콩대학입니다. HKU. 28위 하다가 22위. 그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위, 전 세계 랭킹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권 대학은 NUS, NTU를 필두로 순위가 상승이 돼 있고, 홍콩대, 과기대는 좀 우상향한 학교고, 그럼 정체되어 있는 학교는 홍콩대, 서울대 정도가 정체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0위에서 한 100위권 사이의 아시아권 대학의 랭킹을 확인해 보면 좀 다이나믹합니다. 2015년에 51위에 했던 카이스트는 39위로 올라갔죠. 반면에 홍콩에 가면 홍콩 중문대학교 있습니다. 정말 명문대학교. 근데 46위 하던 학교가 43위로 정체돼 있어요. 반면에 홍콩 CTU는 108위 했던 학교가 48위로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우상향 나오죠. 거기에 대비되는 학교, 국내에 생각한다면 연세대학교 106위 하다가 85위입니다. 그닥 올라가지 않았죠. 정체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내 아이가 우상향하는 대학교 선택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도 좋은 대학교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간다 치자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총 6년이 걸리죠. 군대 가야죠. 군대 2년 갔다 와야 되죠. 총 8년 후에 잡을 찾으러 사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정한 이 평판도에 있는 순위보다는 우선 계속 올라가는 학교가 더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삼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맹목적으로 랭킹이 높다고 그 학교를 가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홍콩 CTU도 합격을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어디 보내실래요? 굳이 저거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인이 아시아권 대학을 진학했다 치자고요. CTU도 되고 연세대학교도 됐어요. 그럼 어딜 갈까요? 그냥 저 순위만 보고 간다면 나 홍콩 CTU 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제가 CTU를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학부모 시각, 평범한 아버지 시각으로 바라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질적인 대학과 이질적인 문화, 다른 나라 대학들 섞여버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계 대학 랭킹은 반만 믿으셔라.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가면 난양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전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간 초명문 대학교예요. 근데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는 SMU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랭킹이 안 잡혀요. 300위권 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NTU 가야지 뭐 SMU 가나 싶잖아요. 싱가포르 현지에선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같은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간다. 현재로는 SMU로 지망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NTU보다. 싱가포르 로컬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NTU도 좋은 학교지만 SMU도 정말 좋은 학교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가 NTU 되고 SMU 됐을 때 SMU를 더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당연히 외국인들은 저 시각으로 NTU 시각을 바라보면 당연히 NTU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SMU도 고민을 하고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랭킹은 반만 믿으셔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NTU, SMU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MU처럼 수준 높은 대학을 잘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내 아이가 성공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대학으로 입학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짤막하게 세계 대학 랭킹을 믿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